그러면 이제 문자열에 대해서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롬 웹 브라우저를 실행해 봅시다. 자, 웹 브라우저를 띄운 다음에 여기에 구글 앱을 클릭하고요. 자, 그 다음에 구글 드라이브를 클릭해 봅시다. 자, 클릭해 보면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파일들이 다 여기에 저장되어 있겠죠. 콜앱 노트북 폴더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콜앱 파일들이 저장되어 있고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 기존 파일에서 여기 4번 만들기를 클릭해 가지고 새로 만들어서 해봤고요. 자, 그냥 그대로 여러분들 요거 지금은 그대로 한번 마우스 오른쪽 키 눌러 가지고 연결 앱을 누르고요. 구글 코 레버러터리를 눌러 봅시다. 자, 누른 다음에 여기 파일 메뉴를 누르고요. 자, 여기에 새 노트 메뉴를 눌러 봅시다. 자, 새로 만든 구글 콜앱 파일에서 오늘 문자열을 실습해 볼게요. 기존 거는 닫아주고요. X표를 눌러 가지고 자, 여기서 여기 제목을 랩 03으로 할게요. 자, 변경하고 파일을 한번 저장해 봅시다. 저장하고요. 자, 먼저 우리 문자열을 한번 생성해 볼까요? 우리 그때 빈 문자열은요, 이게 문자열 변수명에다가 이중 따옴표 또는 단일 따옴표로 묶거나 닫아주고 또는 우리가 str 함수를 쓴다고 했었죠. 그래서 자, my s 여기다가 이중 따옴표로 한번 입력하고요. 이것을 한번 실행해 볼게요. 연결됐고요. 자, 여기서 프린트를 해볼게요. 프린트 my s 다시 빈 문자열이 되어 있죠. 아무것도 안 나오죠. 이렇게 빈 문자열을 이렇게 생성할 수도 있고요. 자, 또 하나 코드 셀을 초과한 다음에 my s에다가 스트링의 함수 str 함수를 이용해 가지고 이도 그대로 클릭해 볼게요. 자, 프린트 my s 자, 빈 문자열을 변수 my s에다가 저장해서 실행하게 되면은 빈 문자열 때문에 아무것도 안 나오죠. 자, 그리고 우리가 배웠던 일반적인 문자열 생성은요. 자, 코드 셀을 하나 추가합니다. 추가한 다음에 자, 일반적인 한 줄에 거친 문자열 생성은 my s에다가 그러니까 hello python 이런 식으로 입력한 다음에 요 hello python이라는 문자열을 my s라는 변수에다가 할당해서 문자열 변수를 생성하고 이것을 프린트해 봅시다. 이렇게. 자, 하게 되면 my_s 변수에 저장된 문자열 hello python이 출력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코드 셀을 또 하나 추가합니다. 자, 추가해서 그때 우리 배웠던 문자열 중간에 단일 따옴표가 들어간 우리 문자열 생성도 봤었죠. 그래서 my s라는 변수에다가 hello 파이썬인데 이 파이썬이 또 따옴표로 묶여져 있는 예제입니다. 파이썬 그래서 우리 문자열 안에
문자열 안에 부분 문자열이 네, 단일 따옴표로 네, 묶여져 있는 경우를 내가 출력하고 싶을 때는 네, 문자열의 마지막 시작과 끝에 이중 따옴표로 예, 반대로 묶어줘서 여러분들이 예, 저장해야 되지만 my 프린터에서 my s를 실행해 보면 네, 우리가 의도한 대로 hello 한 다음에 쉼표 다음에 파이썬이 네, 단일 따옴표로 묶여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반대로 네, hello 파이썬에서 파이썬이 이중 따옴표로 네, 둘러싸인 경우를 내가 문자열로 저장해서 출력하고 싶다. 그러면은 마지막에 문자열 생성은 네, 이중 따옴표가 아닌 단일 따옴표로 이렇게 구분해서 네, 여러분들이 정의해야지만 네, 제대로 인식이 됩니다. print is 이렇게 한 다음에 실행하게 되면 네, 의도한 대로 hello 네, 쉼표 다음에 파이썬이 이중 따옴표로 묶여진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 문자열 내에 원래 문자열 생성 자체가 이중 따옴표 또는 단일 따옴표로 생성하는데 문자열 내에 또 이중 따옴표나 단일 따옴표가 있을 때는 서로 반대되는 되게 묶어줘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만약에 여러분들 my s 자 볼까요? hello 네, 파이썬에서 똑같이 안에도 이중 따옴표 네, 바깥에도 이중 따옴표일 때는 어떻게 될까요? 네, 에러 나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자열 안에 이중 따옴표나 단일 따옴표를 표현하고 싶을 때는 반드시 이중 따옴표는 단일 따옴표로 단일 따옴표는 이중 따옴표로 서로 반대되도록 묶어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다시 단일 따옴표로 묶어줘야 되겠죠. 네, 그래서 print my s 해서 실행해 보면 네, 에러 없이 출력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 줄에 걸친 문자열 생성은 우리가 3중으로 이중 따옴표 또는 단일 따옴표로 생성한다고 배웠습니다. 자, 이것도 실습해 볼게요. 자, 코드 셀 하나를 추가하고요. 자, 여기서 my s에서 자, 여러 줄에 거친 문자열을 생성해 봅시다. 하나, 둘, 셋. 네. 자, hello 파이썬 하고 또 뭘까? hello C 그 다음에 hello R 해서 3중 구조로 묶어주고요. 자, 어떻게 저장되어 있는지 한번 프린트 해볼까요? my s 실행하게 되면 네, 서로 이렇게 줄바꿈 문자로 여러 행으로 네, 이루어진 문자열을 이런 식으로 3중 구조의 이중 따옴표 또는 네, 단일 따옴표로 이런 식으로 묶어줘서 생성하게 되면은 네, 자, 하나 둘 셋 단일 따옴표로 네, 이런 식으로 자, 묶어줘서 실행하게 되면 네, 여러 줄에 걸친 문자열 생성이 가능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문자열의 인덱싱을 배웠습니다. 인덱싱에는 양수 인덱스와 음수 인덱스가 존재하는데 양수 인덱스는 0부터 시작해서 맨 처음부터 순차적으로 카운트하면 되고 음수 인덱스는 반대로 -1부터 맨 마지막 끝에부터 반대 방향으로 카운트한다고 우리가 배웠는데요. 자, 여기서 한번 또 보겠습니다. 자, 코드 셀을 하나 추가하죠. 네, 추가해서 자, my str 이라는 변수에 자, I am 네, a student to 라는 문자열이 저장되어 있다고 가정을 하고요. 자, 그럼 실행해 볼게요. 자, my str이라는 변수에 I am a student 2라는 문자열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자,
문자열 중에서 하나의 문자를 추출하기 위해서는 인덱싱을 한다고 그랬었죠. 네, 그래서 mystr 먼저 자 우리가 인덱싱을 하기 위해서는 대괄호를 열고 여기다가 문자가 위치한 위치에 해당되는 인덱스 번호를 집어넣어 주면 되죠. 예, 그래서 양수 인덱스는 항상 0부터 시작한다 했기 때문에 0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 네, 제 첫 번째인 i가 출력이 되겠죠. 네, 그 다음에 또 뭡니까? 0 대신에 1. 네, 그 다음에 네, 1번 인덱스 하게 되면은 i 다음에 공백 문자죠. 공백도 문자로 취급하기 때문에 예, 공백 문자가 출력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mystr 다음에 2. 인덱스가 2면 어떻게 됩니까? 2가 되면은 0, 1, 2 해서 a가 출력되겠죠. 네. 그래서 마찬가지로 네. 인덱스가 3인 네. 문자를 추출하게 되면은 네, m이 출력이 되고 네, 그래서 양수 인덱스는 네, 0부터 시작해서 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순차적으로 하나씩 증가하면서 여러분들이 카운터 하면 됩니다. 자, 반대로 자, 마이너스 1이면 어떻게 됩니까? 자, 마이너스 1이 되면 음수 인덱스면은 자, 마이너스 1이면은 이 문자열의 제일 마지막 문자인 5가 출력이 되겠죠. 네, 음수 인덱스는 마이너스 1부터 시작해서 제일 마지막 끝에 문자부터 반대 방향으로 즉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반대 방향으로 하나씩 마이너스 1씩 증가하는 거죠. 네.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다음에 마이너스 2 인덱스는 어떻게 됩니까? 네, 실행해 보면은 네, 또 5가 출력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네. 이게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여기가 마이너스 2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어땠습니까? 마이너스 3 하게 되면 네, t가 예, 출력이 되겠죠. 예, 음수 인덱스는 네, 반대 방향으로 카운트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여러분들 그 mystr에 네, 마이너스 10은 어떻습니까? 자, 10을 클릭해 보면 u가 나오죠. 네, 근데 이거를 자 코드상을 추가하고요. 양수 인덱스로 자, 이게 네. 자, 삭제를 하고 양수 인덱스로 str 네, 마이너스 10은 자 10을 해볼게요. 10 자 10을 해서 클릭하게 되면 네, D가 되겠죠. 네, D가 되고 마이너스 10은 U 이렇게 되는데 9로 해볼까요? 자, 그래서 우리 9로 해보니까 네, 0, 자 양수 인덱스는 0, 0부터 시작해서 0, 1, 2, 3, 4, 5, 6, 7, 8, 9 해서 예, U가 출력이 되고 음수 인덱스로 거꾸로 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공백 포함해서 마이너스 4 쉼표도 문자죠. 마이너스 5, 마이너스 6, 마이너스 7, 마이너스 8, 마이너스 9, 마이너스 10 U가 네, 출력이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 문자를 출력할 때 양수 인덱스로도 출력이 가능하고요. 동일 문자에 대해서 반대로 음수 인덱스로 해서 추출할 수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인덱싱 말고 슬래싱도 배웠죠. 인덱스의 범위를 지정해서 우리가 부분 문자열을 검색할 수 있는데 자, 문자열 변수명에서 항상 시작 인덱스와 끝 인덱스를 지정하게 되면은 시작 인덱스에서 끝 인덱스 근데 끝 인덱스에 해당되는 문자는 추출되지 않는다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예제를 통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코드 셀을 하나 추가를 하고요. 자, mystr 변수에 네, 똑같이 네, I am a student라는 문자열이 저장되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자, 실행하고요. 자, 코드 셀을 하나 추가를 하고 자, 여기서 mystr 네, 변수명에 자, 슬래싱을 자, 첫 번째 시작 인덱스가 1이고 네, 그 다음에
끝 인덱스가 3이면 어떻습니까? 그러면은 시작 인덱스에부터 끝 인덱스에 해당되는 부분 문자열을 추출하는데 단 조건이 뭡니까? 끝에 인덱스는 포함하지 않고 바로 이전에 인덱스에 해당되는 문자만 출력된다라고 우리가 배웠죠. 그래서 자, 이게 양수 인덱스이기 때문에 항상 양수 인덱스는 0부터 시작한다. 그렇기 때문에 0은 i에 해당되고, 자, 그 다음에 1이니까 공백이죠. 0, 1, 2, 3. 자, 3이 m인데, 자, 마지막 끝 인덱스는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바로 이전에 a 문자까지 추출이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실행해 보면, 보면은 부분 문자열이 공백을 하나 포함을 하고요. 그 다음에 a까지 추출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우리 슬래싱을 할 때 시작 인덱스를 생략할 수도 있고 반대로 끝 인덱스를 생략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시작과 끝 인덱스를 모두 생략할 수도 있었죠. 자, 그래서 한번 볼게요. 자, 코드 셀을 하나 추가를 하고요. 자, my str 변수에서 자, 슬래싱을 하는데 콜론을 기준으로 3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지금 시작 인덱스를 우리가 생략했었죠. 하게 되면 뭡니까? 이것은 자, 문자열 안에 있는 맨 처음 문자부터 자, 끝 인덱스의 이전 문자열까지, 즉 아까 3이 뭡니까? m이니까 그 이전에 a까지 추출하라 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실행해 보면은 시작 인덱스가 생략되어 있기 때문에 제일 마지막 i부터 자, 공백에 포함해서 a까지 출력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떻습니까? my str에서 시작 인덱스가 있고 콜론을 기준으로 끝에 인덱스가 없을 때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시작 인덱스에 해당되는 문자부터 그 문자열의 마지막 끝에까지 출력하라 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실행해 보면은 그래서 우리 시작 인덱스가 1이기 때문에 양수 인덱스는 항상 0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0에 해당되는 i가 생략이 되고 공백부터 마지막 끝에 있는 t까지 부분 문자열이 출력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콜론을 기준으로 시작 인덱스와 끝 인덱스를 모두 생략하게 되면 자, mystr 대괄호 안에 콜론으로 시작 인덱스와 끝 인덱스를 모두 생략하게 되면은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문자열의 맨 처음 문자부터 맨 끝에 문자까지 모두 추출하라 라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mystr 변수에 저장되어 있는 문자열이 모두 출력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문자열의 연산도 배웠었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한번 또 볼게요. 자, 코드 셀을 하나 추가를 하고 자, 여기서 우리 문자열 더하기는 뭐였습니까? 플러스 기호를 사용해서 두 개의 문자열을 더하게 되면은 순서대로 연결하여 합치는 의미가 되겠죠. 자, 그래서 my str 첫 번째 변수에 hello python이라는 문자열이 저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mystr2 변수에 hello c라는 문자열이 저장되어 있고요. 이때 hello c 앞에 하나 공백을 띄워 볼게요. 하고 mystr3 변수에 mystr1 플러스 mystr2 하게 되면 즉 mystr1에 저장되어 있는 문자열과 그 다음에 mystr2에 저장되어 있는 두 개의 문자열을 더하라는 의미는 두 개의 문자열을 순서대로 합쳐라 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프린트 해봅시다. mystr3에 대해서 어떻게 저장돼서 출력이 되는지 실행해 보게 되면 문자열의 덧셈 연산 결과 hello python 그 다음에 공백이 있는 hello c가 그대로 연결되어 추출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더 생각
마찬가지로 우리 문자열 곱셈도 우리가 배워봤는데 곱셈 어떻습니까? 곱셈은 곱셈 기호를 사용해서 곱한 개수만큼 문자열을 반복해서 붙인다고 우리가 배웠거든요. 자, 이것도 같이 실습해 봅시다. 그래서 mystr 변수에 python이라는 문자열이 저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mystr 자 곱하기 3 의미가 뭡니까? 자 mystr 변수에 저장되어 있는 파이썬을 3번 곱하라 라는 의미는 자 3번 뭡니까? 반복해서 붙여서 출력하라 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실행해 보면은 파이썬이 반복해서 연결돼서 출력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문자열을 이루고 있는 문자들의 개수, 즉 문자열의 길이도 구할 수가 있는데요. 파이썬 내장 함수인 len, 즉 length의 앞글자를 가져온 len 함수를 이용해서 문자열의 길이, 즉 문자열을 이루고 있는 문자들의 집합, 문자의 집합을 구할 수가 있었죠. 자, 이것도 우리가 실습해 볼게요. 자, 코드 셀을 하나 추가를 하고 mystr 이라는 변수에 I am a student 라는 문자열이 저장되어 있다 가정을 하고요. 자, 파이썬 내장 함수인 len 함수를 이용해서 len의 인자에다가 mystr 변수를 집어넣고 실행하게 되면 보는 것과 같이 14가 나오는데요. 즉 mystr에 저장되어 있는 문자열의 길이, 즉 문자의 개수가 공백을 포함해서 총 14개가 저장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문자열 관련해서 여러 가지 함수를 배웠는데요. 첫 번째로 우리가 어퍼 함수와 로우 함수를 사용해서 문자열 내의 모든 문자들을 대문자 또는 소문자로 변경한 것을 살펴보았는데요. 자, 이것에서 한번 볼게요. 자, 코드 셀을 하나 추가를 하고요. 자, mystr 변수에 자, hello 심표 또 한 칸 띄우고 또 hello 자, 이런 식으로 hello라는 문자열이 저장되어 있는데 자, 이 문자열에서 h만 지금 대문자가 되어 있고 나머지는 소문자가 되어 있죠. 그래서 이것을 자 모두 대문자로 바꿔 봅시다. 그래서 mystr.upper 자 함수를 이용하게 되면은 어떻습니까? 실행하게 되면 자 mystr에 저장되어 있는 모든 문자들이 다 대문자로 바꾸어서 출력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반대로 자 mystr 변수에다가 row 함수를 실행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실행하게 되면 모든 문자가 다 소문자로 변경되어서 출력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스트립 함수를 이용해서 문자열의 양쪽에 불필요한 공백들, 즉 스페이스 문자라든지 탭 문자, 뭐 줄바꿈 문자 같은 여러 가지 불필요한 공백 문자들을 제거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보았는데요. 이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mystr 자 여기 문자열이 만약 자 헬로 파이썬인데 이런 식으로 탭 불필요한 탭 스페이스가 이런 식으로 양옆에 공백이 있을 때 이 공백을 제거해주는 함수가 스트립 함수인데 그것을 한번 사용해 봅시다. 그래서 mystr 자 strip 자 해서 실행하게 되면 지금 헬로 파이썬의 왼쪽 오른쪽에 포함되어 있는 공백들이 다 제거된 것을 볼 수가 있지요. 자 그래서 우리
str 원 변수에다가 mystr.strip 함수를 하고 그다음에 여기다가 프린트 해봅시다. 프린트 mystr1 에 그러니까 every one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실행해 보면 mystr str y죠. 잘못했습니다. 자, 이렇게 실행하게 되면 hello python 원래 원 mystr 변수에는 hello python 양옆에 불필요한 공백과 스텝이 템 문자가 들어가 있는데 이것이 strip 함수에 의해서 다 제거가 된 다음에 자 everyone과 결합해서 출력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문자열 관련 함수로 우리가 문자열의 위치를 찾을 수 있는데 그게 find 함수 또는 index 함수를 이용해서 자, 문자열 내에 우리가 원하는 문자열의 위치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코드 셀 하나 추가를 하고요. 자, mystr 변수에 hello python이라는 문자열이 저장되어 있고 자, 여기서 실행해 볼게요. 하고 자, 여기서 mystr 자, 변수에 저장된 문자열에서 우리가 부분 문자열을 자, python 즉 찾고자 하는 부분 문자열을 python이라고 우리가 입력을 하고요. 실행해 보겠습니다. 자, 실행하게 되면 python이 여기에 처음 나온 위치 즉 p 그죠? 그래서 부분 문자열을 입력하게 되면은 찾고자 하는 부분 문자열 중에서 맨 처음 문자가 뭡니까? p죠. 그래서 제일 맨 처음 문자가 나온 위치를 반환한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python이라는 부분 문자열이 일단 hello python 문자열에 있고 자, 시작하는 처음 문자가 양수 인덱스가 0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0, 1, 2, 3, 4, 5, 6 맞죠? 여섯 번째 인덱스에 있다 라고 얘가 위치를 반환해 줍니다. 똑같이 또 그 문자열 위치를 찾는 함수가 인덱스도 있었죠. 인덱스에서 python 하게 되면 똑같이 6이 출력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근데 파이썬 find와 index의 차이점은 뭡니까? find는 만약 찾고자 하는 문자열이 없으면은 리턴 값으로 -1을 반환하고 index의 경우에는 만약에 찾고자 하는 문자열이 없을 때는 오류를 발생시킨다고 했었죠. 자, 여기서 이것도 한번 볼게요. 그래서 mystr에 자 find 하고 자 C 해봅시다. C 해서 실행하게 되면 지금 mystr 변수에 저장되어 있는 문자열 hello python에서 C가 없죠. 대문자 C가 없기 때문에 그 문자열이 없기 때문에 -1을 값을 반환하고요. 만약에 내가 인덱스를 찾았다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인덱스 똑같이 C 이렇게 입력을 해서 실행해 보면 보게 되면은 서버 스트링이 발견되지 않았다 라는 오류 메시지가 출력되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그래서 같은 문자열의 위치를 찾는데 인덱스와 find의 차이점은 찾고자 하는 문자열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리턴 값이 많았을 또는 오류가 발생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발생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우리 문자열을 대체할 수도 있는데요. 리플레이 함수를 사용해서 문자열 안에 특정한 부분 문자열을 다른 부분 문자열로 치환이 가능하다 그랬죠. 원래 문자열은 한번 정의가 되면은 수정할 수 없는 자료형인데
우리가 문자열 전용 함수인 리플레이 함수를 사용해 가지고 부분 문자열을 다른 문자열로 대치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것도 한번 볼게요. 자, 그래서 my str 이라는 변수에 자, hello python 그다음에 뭡니까? good. 자, python 이라는 문자열이 저장되어 있는데요. 자, 여기서 my str replace 자, 함수를 이용하는데 뭡니까? 자, 첫 번째 파이썬이네요. 파이썬. 자, 그다음에 r 뭡니까? 하게 되면은 자, 첫 번째 여기 replace의 인자가 뭡니까? 변경하고자 하는 부분 문자열이 되겠고, 두 번째 인자가 변경할 부분 문자열이 되겠죠. 그래서 기존에 있던 hello python, good python에서 파이썬을 모두 r로 대치하라 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행을 해보면 그래서 hello python, good python이 hello r, good r로 수정되어서 대치된 것을 우리가 관찰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문자열 포매팅에 대해서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문자열 포매팅은 문자열 안에 원하는 값을 삽입하는 방법이라고 배웠는데, 그게 인덱스와 포맷 함수를 이용해서 원하는 스타일로 여러분들이 문자열 포맷을 지정해서 포매팅이 가능합니다. 자, 이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문자열 I learned 인덱스를 이렇게 이런 식으로 중괄호에다가 순차적으로 이렇게 넣죠. 이렇게 1, 4, 2 days format python 코리아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자, 여기 우리 문자열을 생성하는데 이게 인덱스와 포맷 함수를 이용해서 원하는 자료형의 값을 지정된 인덱스 위치에다가 삽입해서 문자열을 생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문자열 포매팅을 배웠고, 그래서 이게 0번째 인덱스에 순차적으로 파이썬이라는 문자열이 삽입이 되고요. 그 다음에 1이라는 인덱스 위치에 코리아라는 문자열이 입력이 되고요. 그 다음에 2라는 인덱스 위치에 여기 위치에 숫자 3이 삽입되어서 I learned Python in Korea for 3 days라는 문자열을 생성하게 됩니다. 자, 실행해 볼까요? 자, 실행하게 되면은 이게 문자열 안에 원하는 값이 순차적으로 그 인덱스 위치에 삽입이 되어서 출력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문자열 포매팅에서 인덱스 위치에다가 포맷 코드와 그 다음에 마침표, 그 다음에 소수점 포인트 마침표하고 숫자의 전체 길이, 그 다음에 소수점 뒤에 있는 숫자 길이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삽입하고자 하는 데이터 형식을 좀 더 세부적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도 볼게요. 자, 코드 셀을 하나 추가를 하고, 자, 여기서 첫 번째 인덱스에다가 우리가 포맷 코드를 넣을 때 콜론으로 입력을 하고요. 8.4f 하게 되면 실수값을 여기다가 집어넣는데, 이게 전체 길이는 8자리 수고, 그 다음에 소수점 수만 표현하도록 집어넣으라는 의미가 되겠죠. 여기서 뭡니까? 포맷 자 함수에 1.414325 라는 실수값을 문자열 안에다가 집어넣는데 그 전체 길이를 8자리로, 그 다음에 소수점 이하 자릿수를 4자릿수로 우리가 제한해서 문자열을 생성하자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실행해 보면 다음과 같이 1.4143이 나오는데, 이게 뭡니까? 전체 길이가 우리가 숫자를 표현하고자 하는
그 자릿수보다 많기 때문에 앞부분은 자동으로 공백을 채워줘서 출력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문자열 포매팅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